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 가족,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물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건가요? 미국에서 온 나를 왜 우리라고 칭하는 거죠? 여기 미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로 우리 문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우리 문화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로 놀랐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정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도와주는 한국 유학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2012년 여름,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평범한 미국 10대였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마지막 방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빠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골프 명승부 하이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아빠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모니카, 이건 꼭 봐야 해. 정말 대단한 선수가 이 대회를 통해 탄생했거든. 아빠의 흥분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화면 속에는 작은 체구의 아시아 여성이 연못에 들어가 서 있었어요.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샷을 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선수가 누구예요, 아빠? 제가 물었어요. 박셀이라는 한국 선수야. 1998년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이 장면이 유명해졌지. 지금 다시 봐도 여전히 감동적이네. 박세리 선수의 맨발 투혼은 내가 기억하는 골프 명장면 중에 하나야. 화면 속 박세리 선수는 18번 홀에서 공이 연못 근처에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순간이었죠. 박 선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신발과 양말을 벗고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공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눈빛만은 강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쉰 후 박 선수는 클럽을 들어올렸습니다.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공이 날아갔습니다.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그린 위로 떨어졌어요. 갤러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박 선수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선수의 눈빛에 매료되었어요.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와 투혼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굳은 의지와 열정이 과연 한국인의 특징일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한국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K-팝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화려한 퍼포먼스,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세련된 영상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대중음악이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 뒤로 저는 K-팝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어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룹의 음악을 들었죠.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이 욕구는 곧 한국어 학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 영상으로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 간단한 인사말,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구조까지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익힐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고 이는 저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K-팝에 이어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죠.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매 작품마다 빠져들었어요. 드라마를 통해 현대 한국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한국어 실력도 더 늘릴 수 있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 이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도 커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이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관련 수업도 찾아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 기업 문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배우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한국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낸 많은 성과들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캠퍼스의 활기찬 모습과 맨해튼의 화려한 풍경은 여전히 멋졌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팀 프로젝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월스트리트에서의 인턴십을 꿈꾸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 제 열정을 진정으로 불태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거야.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흥분된 마음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자격, 필요한 서류, 한국어 능력 요구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했죠. 제 한국어 실력이 충분할지, 학점은 괜찮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에세이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니 가슴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죠. 공항에서 나와 처음 본 서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의 모습이었죠. 연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드디어 여기 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 전경에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봤죠.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첫 수업날 교수님의 빠른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자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내가 알고 있던 한국어와 실제 한국어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수업 내용은 겨우 반도 이해하지 못했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입만 뻐끔거렸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자니 모르는 단어 투성이었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걸 따라 시켰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문화 차이도 컸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선후배 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술자리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힘들었죠. 어떨 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고 꼭 이겨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업 전에 미리 예습을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찾아보고 외웠죠. 한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내용도 조금씩 이해가 되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김치와 고추장의 맛에 익숙해지니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이 많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던 그 공허함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언어의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나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였어요. 우리 가족, 우리나라, 우리 친구처럼 말이죠. 심지어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보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느껴졌던 날이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처음으로 동네 식당에 갔을 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식당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이었는데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로 가득했죠. 우리가 자리에 앉자 중년의 여자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어머, 우리 예쁜 딸들 왔네. 뭐 먹을래요?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엄마는 미국에 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의 엄마도 각자 다를 텐데 우리 딸들이라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우리라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 제 질문에 친구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민지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니카, 이건 우리 한국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있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든 환경에서 살았대. 그래서 항상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했지. 농사를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모두가 힘을 모았어.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기구를 사용하고 모내기나 추수 때 서로 돕는 걸 품앗이라고 하거든. 와, 정말 신기하다. 제가 감탄하자 지훈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이나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 그때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이겨냈어. 그래서 우리라는 의식이 더 강해진 것 같아. 민지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모니카, 너희 집에서는 방을 뭐라고 불러? 내 방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우리 방이라고 해. 왜냐하면 옛날에는 방이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공간이었거든. 심지어 사랑방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방도 있었어. 친구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문화의 깊은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담고 있는 거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말 속에 담긴 포근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MT에서 경험한 대학 문화,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역사 유적지 탐방,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술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특히 한국 음식 문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도전적이었던 맛들이 이제는 제 입맛에 완전히 길들여졌죠. 매운 음식을 먹으며 땀을 흘리는 것이 이상하게 즐거워졌고 김치 없는 식사는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제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죠. 물론 때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소속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저는 이 나라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는 것과 같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우리 문화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2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오래 한국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대학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충.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났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 이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죠.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 제가 직접 겪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이 더 쉽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제게 새로운 열정과 목표를 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사업 계획을 구상했어요. 학업을 마치는 동시에 창업 준비를 해야 했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죠. 졸업까지 남은 1년 동안 경영학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 사업 계획에 적용해 나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조사였어요. 미국 내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봤죠. 놀랍게도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웹사이트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잘 몰랐기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유튜브 튜토리얼과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밤을 새워가며 만든 웹사이트는 초라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첫 걸음이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코드와 씨름하던 기억이 나요. 눈은 충혈되고 손목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걸 못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라고 자신을 다그치며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마침내 첫 웹페이지가 화면에 뜨던 순간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초기 고객 확보가 가장 어려웠어요. 제 서비스를 믿고 맡겨줄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먼저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로 한 거죠. 대학 게시판에 광고를 붙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첫 고객을 만났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말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과연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됐죠. 하지만 상담이 끝나고 그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할 때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정성껏 상담해주면서 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했죠. 고객들의 피드백을 꼼꼼히 체크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신 입학 정보도 얻었고요.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어요. 바로 넷플릭스를 통한 한류의 폭발적인 확산이었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덩달아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어났죠.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죠. 이메일 알림음이었어요. 놀랍게도 수십 통의 상담 요청 메일이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진짜 요청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했대요. 그 순간 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콘텐츠를 만들고 유학 준비에 필요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작했죠. 심지어 한국어 기초 강좌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사업은 날로 성장해갔어요. 1년이 지난 후 제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어요.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요청이 들어왔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중 몇몇을 채용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사업이 성장하면서 제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유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를 통해 한국으로 간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 또 다른 이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떠올려요. 그때 우연히 본 그 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계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 유학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입니다. 한국 회사로의 이직과 동시에 한국 대학원 진학을 고려 중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가워요. 저는 스웨덴의 고등학생 리네아예요. K-팝과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꼭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식의 이메일들이 매일 수십 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중동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죠. 한류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와 같이 상담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보였죠. 올라프 안데르센, 스웨덴에서 온 고등학생이었어죠.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금발의 소년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프예요. 한국말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유창한 한국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올라프는 3년 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왔다고 해요.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스웨덴 전국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대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올라프의 대답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의 노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생겼고 이제는 제 꿈이 한국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한국과 스웨덴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올라프 같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단순히 유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정말 특별한 의뢰인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독일 기업인 토마스였죠. 그는 한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한국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에 매료되었어요. 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유학을 결심했죠.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K-팝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10대부터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매료된 40대 직장인까지 한류의 스펙트럼이 이렇게나 넓어졌다니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니즈예요. 많은 의뢰인들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 장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어 학습 앱을 개발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학 앱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대 한국의 트렌드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종합 한국학 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유학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주변에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줬어요. 심지어 한국의 IT 기업에서 협업 제안도 받았죠. 지금은 개발 초기 단계지만 내년쯤에는 첫 버전을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앱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필수 앱이 되길 꿈꾸고 있어요. 사업이 성장하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한국 문화의 전파자로서의 사명감이 생긴 거죠. 저를 통해 한국에 가게 된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그들이 또 다른 문화 전파자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앞으로의 비전요? 글쎄요. 저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들이 모여 세계 평화와 문화 교류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크게 들리나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문화의 힘을, 그리고 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을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딛던 그날,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믿으셨을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한국과 세계를 잇는 더 큰 다리를 만들어갈 거예요.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소식 남길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유학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CEO 모니카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가는 한국의 위상으로 인해 K-유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학까지 연결되는 이 흐름이 앞으로 쭉 유지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연자께서 개발 중인 한국어 학습 앱도 꼭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모니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인사드릴게요.